안녕하십니까. 페이스북에서 항공사 취업을 돕는 공유의 여왕,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항공사 취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바쁘시지요? 저도 굉장히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많이 연구 중입니다. 저번에 보았던 항공사 채용 동향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2개의 대형 항공사와 6개의 저비용 항공사의 채용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우연인지 지금 6개의 항공사가 바로 이륙을 했네요. 자기소개서부터 입사 지원서 잘 마무리하셨고 이제 바로 면접을 볼 차례지요. 자, 이렇게 면접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기치 않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네, 바로 롤플레이입니다.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해결 능력을 볼 수 있고요. 또한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과연 승무원의 자질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실제 상황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하나하나의 상황을 보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말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황을 먼저 보실까요? 이륙 준비하겠습니다. 자석벨트 매주십시오. 자석벨트 매주십시오. 자석벨트. 잠깐만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동이 불가합니다. 저 준비하느라고 화장실도 못 가서 그래요. 잠깐만. 손님 정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동이 불가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저 언제 가란 얘기예요? 이륙 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어떤 상황으로 보이세요? 바로 이륙 전입니다. 이제 다 준비가 되었고 이제 이륙할 상황인데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화장실을 이용하시겠다는 손님이 나오셨습니다. 승무원이라면 이런 경우를 한 번은 꼭 부딪히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륙 전에 승무원에게 묻습니다. 지금 급하다면서 화장실을 가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롤플레이가 들어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번에 우리 승무원이 되셨죠? 자, 이렇게 이륙 전에 화장실을 가고 싶은 승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승객이 이렇게 막 가겠다고 지금 승객이 말씀을 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받아보니까 어땠습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네. 저희도 한 번씩은 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는 바로 화장실을 찾게 되는데 저런 상황에서는 화장실을 가지 못하니까 그 승객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그 일을 해결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뭔가의 상황이 딱 떠오르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계속적으로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었죠?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승객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따라온 것 같고 사실 정확한 시간이나 언제쯤 제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안 알려줬기 때문에 더 당황스럽고 오히려 더 급한 상황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승객이 되어보면 참 그게 역지사지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언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사실 듣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승무원들이 보통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되게 말을 어렵게 했어요. 불가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그렇다면 승객으로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제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화장실을 더 이용하겠다라고 강경하게 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봤으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화면을 봤잖아요. 승객의 감정을 조금 더 알아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확한 시간이나 언제쯤 이용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다면 조금 더 양해해 주셨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사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륙 후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는 맞는데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제한을 말하면서
언제 사용하실지, 그리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도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불가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언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안을 제시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말을 달리해서 우리 승객이 당황하지 않도록 승객도 화장실을 언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애프터 상황을 마련해 보고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이륙 준비하겠습니다. 좌석벨트 매주십시오. 좌석벨트 매주십시오. 저 언니 저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오면 안 돼요? 손님, 지금 이동이 불가합니다. 저 여기 오느라고 화장실 한 번도 못 가가지고 배 아파요.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동이 불가합니다. 진짜 어떻게 언제 가 그럼? 이륙 후 5분 내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좌석벨트 사인이 꺼지면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분이요? 네, 알겠어요. 자, 이번에는 애프터 화면을 보았습니다. 아까 지금 전에 했었던 그 비포 상황이랑 조금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안전 상황입니다. 안전 상황에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륙 후 5분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세 번째는 좌석 벨트 사인이 꺼지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 승객이 조금 더 수용을 하던가요? 승객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더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고 조금만 참으면 화장실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면서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성도 그렇죠? 제시할 찾을 수 수 있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여기서 상황을 설명하면 안전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화장실을 이용하셨을 때 이륙하는 중간에 비행기에 흔들리는 거, 우리가 말하자면 터뷸런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다치실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치실 우려가 있습니다. 비행기 이륙 중에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멈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적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승객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우려해서 지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돌려 말하는 그런 것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무원이 되어 보니까 어때요? 말하는 게 쉽나요? 아니요, 어려워요. 사실 어렵고 네. 승객을 마주했을 때 당황스러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할지도 생각이 안 나지만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사실 연습을 조금 많이 하는 게 좋고요. 내가 승객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우선은 말하는 것을 연습하면 더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륙 준비하겠습니다. 좌석벨트 매주십시오. 좌석벨트 매주십시오. 저 언니 저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오면 안 돼요? 손님, 지금 이동이 불가합니다. 저 여기 오느라고 화장실 한 번도 못 가가지고 배 아파요.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동이 불가합니다. 진짜 어떻게 언제 가 그럼? 이륙 후 5분 내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좌석벨트 사인이 꺼지면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분이요? 네, 알겠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저기요. 네, 손님. 냄새가 너무 어디서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 기내에서 매주도 뜨나? 제가 봤을 땐 여기 뒤에 있는 승객 때문에 발냄새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조치 좀 취해주세요. 네, 손님 냄새 때문에 많이 불편하십니까? 네. 네, 혹시 방향제라도 뿌려도 괜찮으실까요? 그거 효과 있어요? 뿌려드릴
설명드리고 한번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일단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빨리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현재는 좀 괜찮으십니까? 저기요, 냄새랑 섞여서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아, 네, 빨리 다른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 굉장히 곤란한 경우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한번 타셨으면 이런 경우를 닥치게 될 겁니다. 맞이하게 될 텐데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번 두 번째 상황은 발냄새로 인해서 사실 여러 승객들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사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지금 어려워하시면서 우리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자, 최홍연 우리 학생, 자, 저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바로 해결책이 생각이 나던가요? 아니요, 사실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정확히 제가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승객분의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조금 많이 곤란해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해결책으로 지금 방향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온 우리 승객들이 앉아 계신 데다가 이렇게 열심히 뿌리고 다니셨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보니까 네네. 네,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다음에 한숨을 이렇게 팍 쉬었어요. 그렇죠? 승객은 보실 것 같으세요? 안 보실 것 같으세요? 보실 것 같습니다. 그 불평불만을 말씀하시는 승객도 계시지만 사실 옆에서 관찰하시는 승객들이 더 많다는 거, 그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누구 탓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제 승객이지 남의 승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누구 탓을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제 약간 한숨이 누구 탓이다, 저 승객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게 굉장히 곤란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조금 어려운데요.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발냄새. 승객을 깨울 수도 없고요. 그러다가 승객을 어떻게 좀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것도 한두 분이 지금 곤란한 상황이 아니고 여러 승객이 지금 곤란해져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 해결 상황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예, 애프터 화면입니다. 저기요, 네, 손님. 냄새가 너무 어디서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 기내에서 매주도 뜨나? 제가 봤을 땐 여기 뒤에 있는 승객 때문에 발냄새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조치 좀 취해주세요. 네, 손님. 현재 저희가 기내에서 커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커피향 괜찮으시다면 가져다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가져다 주세요. 네, 빨리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여기 커피향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낫네요. 네, 혹시 더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최홍연 학생이 이제 해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왜 그런 행동을 우리 하셨는지, 지금 두 가지 행동을 하셨거든요. 자, 왜 그렇게 행동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방향제로 가릴 수 없는 그 향기를 좀 커피향으로 은은하게 퍼뜨리면 어떨까 싶어서 손님께 먼저 제공을 해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근원적인 이제 그 냄새를 조금 덮기 위해서 네네. 네, 주무시는 승객의 신발에 신문지도 껴 넣었습니다. 자, 혼자서 이렇게 커피팩을 이렇게 맡고 오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스프레이 뿌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프레이를 뿌려서 전반적인 냄새를 조금 더 좋게 하는 건 괜찮은데, 아까처럼만 이렇게 다 모든 승객이 앉아있는데 그 위로 뿌리는 것만 안 하면 좋겠고요. 조금씩 밑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리 위로만 안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커피팩을 따로 더
이게 주는 걸로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가 괜찮긴 한데 좀 개인적인 거를 한다면 스프레이 먼저 뿌리고 나서 커피팩을 두르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냄새를 잡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어요. 손님을 깨우지 않은 방도 내에서 그 승객의 만족도까지 높이는 행동을 했거든요. 뭐 그 승객이 깨어나서 그쵸,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승객으로서는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거기 그 신문지를 이렇게 소락소락 하면서 하니까 어떻게 좀 그 역한 냄새도 참을 수 있었나요? 네. 고객을 위해서라면 응,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승무원이 된다면 다른 게 아니라 그 발냄새는 좀 일부고요. 뭐 화장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아기가 토할 때 그 역한 냄새도 사실 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 그런 냄새가 날 수 있는 환경이구나.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굴을 좀 찡그리지 않고 그렇죠. 그것도 환하게 할 수 있는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승객을 사실 다 만족시키는 서비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승객의 불만이라면 그 승객의 불만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말로 이야기하면 좋겠고요. 또 그냥 바로 그냥 대응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어떻게 하면 더 승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아마 오늘 수업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좀 더 어려운 혹시 상황이 설정됐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냄새 나는 환경이 사실 비행기예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렇게 좀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발냄새인데요. 저는 아랍에미레이트를 갔다가 올 때 두바이를 대한항공 취항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올 때 저뿐만 아니라 거기 옆에 계신 승객들이 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냄새가 좀 심각하게 났습니다. 사실 발냄새는 아니고요. 이제 겨드랑이에서 나는 땀 냄새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계실 때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코를 막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는 조금 커피팩을 드리는 것보다는 약간의 온도를 조금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냄새는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냄새라고 했을 때는 화장실이 가장 많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를 사실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럴 때는 지금은 뭐 자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 뭐 같이 만석인 경우도 있는데 보통 만석인 경우에는 좀 어렵겠지만 만석이지 않은 경우에는 자리를 조금 옮겨서 냄새가 덜 나는 곳으로 옮겨드리거나 아니면 아까 보신 것처럼 화장실에서 좀 스프레이를 조금 뿌려가지고 좀 한 번씩은 이렇게 좀 환기를 시키는 방향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냄새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분 때문에 그 승객 때문에 냄새가 난다라는 것을 인식시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누구누구 탓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별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깨우지 않은 거 잘 했고요. 그다음에 깨우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기요. 네, 손님. 냄새가 너무 어디서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 기내에서 매주도 뜨나? 제가 봤을 땐 여기 뒤에 있는 승객댐 발냄새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조치 좀 취해주세요. 네, 손님. 현재 저희가 기내에서 커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커피 한 괜찮으시다면 가져다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가져다 주세요. 네, 빨리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여기 커피 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낫네요. 네, 혹시 더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 이번에는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실제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손님 음료 서비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드십시오. 손님 음료 한 잔 드시겠습니까? 자몽 주스로 주세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자몽 주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토마토 주스로 주세요. 죄송하지만 토마토 주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항공사는 있는 게 대체 뭐예요? 예, 한민지 학생, 다시 한번 화면을 보니까 어때? 그때 그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나요? 지금 다시 봐도 굉장히 네.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아, 네. 혹시 레스토랑에 갔는데요. 우리 민지 학생이 먹고 싶은,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주문했었을 때 못 마신 경험이 있나요? 레스토랑에서는 그런 적이 없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레스토랑에서는 본인이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주문하면 거의 뭐 안 준 적이 없을 정도로 아마 100% 서비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승무원 역할을 해보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좀 한정적이죠. 자, 우리가 뭐 자몽 주스도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마음 같아서는 토마토 주스를 갈아서라도 드리고 싶으나 사실 비행기에서는 특히 국내선 서비스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물이나 이런 그다음에 오렌지 주스, 그다음에 콜라 이런 정도의 그 음료수만 탑재가 되거든요. 자, 승무원이 되어서 다시 한번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자, 못 주는 음료수를 주문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마음이? 정말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드리고 싶지만 네. 비행기 내에서는 아무래도 한정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네네. 안 된다는 거를 먼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말하고 그냥 그 다음에 행동이 나왔나요? 지금 여기서는 네. 못한 것 같아요. 네, 어쩌지 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모습만 아마 승객에게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고 다시 이제 애프터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님 음료 서비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드십시오. 손님 음료 한 잔 드시겠습니까? 자몽 주스로 주세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자몽 주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토마토 주스로 주세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토마토 주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항공사에 있는 게 뭐예요? 손님, 토마토 주스와 자몽 주스를 제공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 물과 콜라, 오렌지 주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공되는 음료 안에서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자, 이제 아까 장면이랑 지금 장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철승 학생도 보셨겠지만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나요? 네, 달라진 모습 확실히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서비스를 할 때는요, 사실 손을 오른손에 위에 올리고 어떤 주문을 하실 때는 이렇게 공손하게 받는 자세가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애프터 장면에서도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라 제가 말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에 손을 대고 하는 것보다는 정중하게 고객님을 향해서 승객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정중하게 하시고요. 아니시다 보면 승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자몽 주스도 없습니다. 손님, 토마토 주스도 없습니다. 이렇게 두 번 반복을 하는 것보다는 아쉽게도라는 우리나라에 좋은 말이 있어요. 부사라는 거죠. 그래서 아쉽게도 토마토 주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을 한 번 더 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잘한 부분은 죄송합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해 부탁한다는 거, 그걸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도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제가 드리고는 싶으나 드릴 수 없음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으로 그 감정의 상태를 사실 전달하는 것이 서비스의 가장 기본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감정에 전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표정을, 마음의 언어를 좀 언어로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승무원이 되었을 때도 더 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는 실제 승무원이 되어서도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국내선이랑요, 그다음에 국제선이랑은 조금 다르게 음료수가 탑재가 되곤 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국제선이라고 이제 예시를 가정할 경우에는 조금 다른 주스가 탑재가 돼요. 국내선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물, 그다음에 오렌지 주스, 여러분들이 자주 마시는 코카콜라,
정도가 좀 자주 실려서 그것을 보통은 서비스를 하고요. 국내 항공사와 그다음에 국내 항공사, 대형 항공사, 뭐 저비용 항공사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이런 주스류, 그다음에 물, 코카콜라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마 국내선에서는 잘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예, 금방 우리가 화면을 본 것처럼 국제선 여객 승객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행을 많이 한 승객들이 많다는 예, 이야기죠. 자, 그래서 한번 국제선 같은 경우는 항공사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우선 대한항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방 말씀드린 물, 그다음에 오렌지 주스, 그다음에 코카콜라가 기본적으로 실리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파인애플 주스, 예, 그다음에 토마토 주스가 사실 실립니다. 그리고 구아바 주스라는 것도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외국에서는 사이다라고 하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스프라이트가 실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여유롭게 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분은 지금 뭐 토마토 주스, 자몽 주스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대한항공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국제선 노선에서 아마 지금 많이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잠깐의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 주스가 탑재가 되지요. 자, 우리 한민지 학생. 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자, 이제 국제선이라 생각하시고요. 자, 아까는 없다 이렇게만 말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듣고 조금 한번 어떤 아이디어나 어떻게 이 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셨나요? 지금 승객분께서 살짝 이제 상큼한 종류의 음료를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네네네. 스프라이트가 있다면 네네. 거기에 레몬을 조금 첨가해서 상큼하게 제공해드리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아, 네, 그래요. 되게 조금 다른 칵테일 종류로요. 네. 그리고 좀 상큼한 거를 조금 포인트를 잡았네요. 그래서 네. 이분이 원하시는 건 사실 지금 과일 주스예요. 자몽이거나 토마토 주스. 그래서 파인애플 주스 이렇게 또 있고 토마토 주스도 이제 지금 대한항공 쪽에서는 실리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지만 만약 없다면 파인애플 주스나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하시는 이렇게 스프라이트 이렇게 섞거나 아니면 코카콜라나 이제 진저일 이렇게 실리면 굉장히 맛있는 또 칵테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없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셨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승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조금 연구하신 다음에 그걸 제안하시면 좋겠어요. 자, 좀 재밌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국내 어린이들은요 절대로 스프라이트라는 말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이다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다를 달라고 할 때도 이게 스프라이트라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게 어떤 음료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주는 것 좋고요. 사실 음료수도 국제선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칼로리가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를 요구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래서 음료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탑재하지만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못 주는 때는 그때는 어떻게 조금 더 상황을 다시 한번 다른 것으로 제안해서 드리면 좋은 서비스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고객의 불만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고객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부분이 훨씬 낫겠죠. 좋은 승무원이 되려면 사실 있는 조건에서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셔서 아이디어를 조금 더 짜내셔서 승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은 승무원이 되는 기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손님 음료 서비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드십시오. 손님 음료 한 잔 드시겠습니까? 자몽 주스를 주세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자몽 주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토마토 주스를 주세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토마토 주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항공사에 있는 게 뭐예요? 손님, 토마토 주스와 자몽 주스를 제공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 물과 콜라, 오렌지 주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공되는 음료 안에서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4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손님, 저희 지금 착륙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자는 바로 세우고 안전벨트 매주시기 바랍니다.
손님, 지금 저희 비행기 착륙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내 짐은 모두 위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아, 아기 때문에 좀 힘들어서 그래요. 그냥 미리 내려놓을게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착륙 준비 중에는 기내 짐을 모두 위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아니, 저도 아는데 이따 사람들 내릴 때 힘들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지금 착륙 준비 중일 때는 모두 기내 짐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아니, 이 비행기 왜 이래? 자, 지금 화면을 보니까요. 우리 정철승 학생이 이번에는 승무원을 했네요. 네. 계속 엑스트라 승객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 승객이 이제 짐을 승객에게 이제 안내를 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기 전에 저는 사실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자, 우리 정철승 학생은 평소에 아기 어머니나 할머니를 자주 도와드리는 편인가요? 저 같은 경우 유모차를 끌고 가는 어머니들이 이제 계단을 오를 때 불편하신 경우가 많아서 네네. 그럴 때 이제 많이 같이 도와드리고 했습니다. 아, 네, 그랬었어요. 네. 할머니들은 어떠시는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도와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음. 경우는 별로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랬어요? 저는 이상하게도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적이 많았는데요. 짐을 이렇게 계단으로 가시면서 그 카트 있죠? 카트에 무거운 짐을 올라가시는 것에서 같이 옆에서 그 뒤에서만 도와드려도 굉장히 쉽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사실 노약자분에 관한 이제 이야기거든요. 자, 아직 결혼을 우리 이제 안 하신 우리 학생들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실제로 지금 아기 어머니들이 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네. 짐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통 남자 학생들의 대답입니다. 그런데요, 아기가 사실 어머니는 그냥 혼자 다닐 때는 짐이 없을 수 있지만 사실 아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기가 먹어야 할 음식부터 시작해서 뭐 기저귀 등, 그래서 보통 짐이 2~3개를 갖고 다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국제선 노선이라고 한다면 자, 해외를 다녀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얼마나 긴장감이 많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도착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분주하죠. 그래서 지금 뭐 뒤에 있는 누구를 시켜가지고라도 짐을 지금 다 복도에다가 내려놓은 상황이셨어요. 네. 자,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아주머니가 짐 내리는 상황을 잠깐 보셨는데요.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네. 보니까 네.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죄송하다. 네. 상황 대처를 잘 못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면에서 상황 대처를 잘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규정적인 측면만 부각해서 네네네. 안 된다고만 말하는 게 네네. 조금 잘못된 점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은 안 드시나 보죠? 네, 좋은 서비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그냥 물어볼 텐데요. 아기 어머니한테 그냥 치워라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서비스는 아니고요.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치워드리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자, 그러면은 우선 이제 좀 알았어요. 내가 다른 상황이라는 거. 그렇죠? 젊은이들은 자기 짐을 기꺼이 올릴 수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아기 어머니들은 우선 짐이 많다는 거. 네. 자, 또 한 경우도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몸이 불편하시니까 짐을 오르내리기가 좀 힘들다는 거. 자,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랑 그냥 막상 다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짐 올리십시오라고 했었던 그 상황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경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사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시는 어머니, 할머니, 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애프터를 이제 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바꿔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손님, 저희 지금 착륙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자는 바로 세우고 안전벨트 매주시기 바랍니다. 손님, 지금 저희 비행기 착륙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내 짐은 모두 위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아, 아기 때문에 좀 힘들어서 그래요. 그냥 미리 내려놓을게요. 하지만 이렇게 기내 짐을 복도에 두시면 비상탈출 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짐을 지금 올려드리고 이따 내리실 때 제가 내리는 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이것만 먼저 올려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철승 학생이 지금 다시 한번 애프터 장면을 이제 해봤는데요. 자,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직접 짐을 올려드리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 된다는 말보다는
고객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승객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안 된다는 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의 말이 사실 정중하지만 잘못 들으면 명령형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하긴 했는데요. 착륙 중입니다. 이런 설명은 좋았고요.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올려주십시오라는 말보다 자, 청유형, 권유형 표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올려드릴까요? 올려드릴까요? 올려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올려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 착륙 중입니다. 안내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올려주십시오라는 말을 부탁으로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가 들을 때는 명령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려드릴까요? 먼저 하고서 허락을 득한 다음에 네 하고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어떤 그 다음에 과정이 나와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이겠죠. 근데 지금도 보시면 올려주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승객이 불만을 말하잖아요. 아기가 있고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못하니까 그래서 안 돼요라는 설명을 듣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과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충분히 아기 엄마라는 걸 좀 미리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아기 엄마일 경우에는 하십시오라는 말보다는 제가 어떻게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청유형, 권유형 말을 한 다음에 그쪽에서 yes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과정이 좀 더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비행기에서는 이렇게 노약자분들 서비스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손이 많이 필요로 하세요. 그래서 지금 짐을 올리고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비행 중간중간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이제 안 되었긴 하겠지만 자, 어떤 준비를 하면 좋겠냐? 먼저 요구하시기 전에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는 앞선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기 엄마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내릴 것이고요. 그렇죠? 또 일거리가 많죠? 뭐 짐도 챙겨야 되고 아기 것도 챙겨야 되고 아기도 챙겨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릴 때 그때 말하는 것보다는 먼저 아기 어머니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께 먼저 찾아가셔서 승객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저희가 내릴 준비가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이러이런 도움을 설명드린다면 자, 이렇게 벨트 체크할 때 자, 안 됩니다. 뭐 하십시오 하는 말보다는 미리 좀 말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승무원이 직접 되면은요. 이제는 뭐 이제 이제 벨트 착용하십시오. 이제 도착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도착하기 전에 저희가 이럴 과정인데 미리 좀 보여주면서 말로 보여주면서 어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면 제가 바로 다시 도와드릴 테니까 안심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안심하시고 지금 어머니가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빨리 내리고 싶어요. 빨리 내리고 뭘 또 놓고 내릴까 봐 그리고 이제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죠? 먼저 저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보고 먼저 말을 건네고 그 말을 건넬 때는 어떤 표현이요? 명령보다는 청유 아니면 권유. 자, 그래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라는 것을 먼저 여쭌 다음에 그분들이 예스라고 대답을 하면 그때 움직이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또 승무원으로서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어요. 그래서 자, 이제 노약자를 보시면 기꺼이 도와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셨나요? 네, 저도 그래서 준비됐습니다. 아기 엄마들 같은 경우는 승객으로 타셔도 좀 짐을 도와주시거나 그다음 할머니 같은 경우는 지팡이 같은 경우는 무거운 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이제 내릴 때는 먼저 도와주는 그런 승객도 좋은 승객도 되면 좋겠습니다. 노약자나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영어로는 패밀리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두 대형 항공사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 항공사에 전화를 하고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전화를 걸면은요. 7세 미만의 아이를 2명 이상 동반한 보호자거나 70세 이상의 혼자 여행하는 어르신들은 승무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륙하기 전에도 가장 먼저 탑승 수속부터 지상 직원이 도와주고요. 이륙한 후에는 대한항공 승무원이나 아시아나 승무원이나 자, 승객이 필요하신 부분을 먼저 세관 신고서나 입국 신고서를 같이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릴 때는요. 가장 먼저 이분들을 찾아가서 짐을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내릴 때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게 다 무료이고요. 사실 국내 항공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고객들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패밀리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자, 우리 승무원이 되었을 때도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무거운 짐이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 그다음에 이렇게 오늘의 경우처럼 아기를 안고 가시는 아기 엄마들 같은 경우도 임신부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패밀리 서비스도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고요. 항공사를 이용하실 때 적절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님, 저희 지금 착륙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자는 바로 세우고 안전벨트 매주시기 바랍니다. 손님, 지금 저희 비행기 착륙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내 짐은 모두 위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아, 아기 때문에 좀 힘들어서 그래요. 그냥 미리 내려놓을게요. 하지만 이렇게 기내 짐을 복도에 두시면 비상탈출 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짐을 지금 올려드리고 이따 내리실 때 제가 내리는 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이것만 먼저 올려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 제가 착륙 시에 나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셔야 돼요. 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 근데 이거 예. 배가 고파서 그런데 네. 한 그릇 더 먹을 수 없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선배님 혹시 오늘 기내식 남은 거 있나요? 우리 남은 거 없어. 네 알겠습니다. 손님 오늘 남은 기내식이 없습니다. 그거 비행기에 보통 여유분 싫지 않나요?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승객분들께서 다 드셔서 기내식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 저처럼 배고픈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거? 자, 이런 상황을 보았는데요. 우리 박지영 학생이 승무원 역할을 해보니까 승무원 역할이 어때요? 쉬웠나요? 아니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제 정철승 학생이 지금 이제 손님으로 나왔는데요. 혹시 얄밉지는 않던가요? 아니요 얄밉진 않고 네. 배고프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었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자, 기내에 100개의 식사가 실렸고요. 자, 100명의 여유분 없는 식사가 이제 탑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정철승 학생이 이제 승객이 되어서 식사를 더 달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자, 우리 박지영 학생에게 물을게요. 혹시 식당이나 레스토랑 이런 데 가셔서 배고프다고 한 그릇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예, 거의 없죠. 네. 그리고 더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돈을 어떻게 내시는 경우가 더 많지요. 네. 뭐 반찬이나 뭐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보통 한 그릇이거나 식사 하나를 더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돈을 내는 경우죠.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기서 보신 것처럼 승객은 어떠시죠? 네. 한 그릇 더 네. 달라고 하셨죠. 예상을 하는 질문이었습니까? 사실 식당에서 본인이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자,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고 한 번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역할을 맡기 전에요. 아니요 사실 없었어요. 그렇군요. 자, 우리 그럼 정철승 학생이 한번 물어볼게요. 자, 승객이 되어보셨잖아요. 네. 평소 한번 여행을 통해서 비행기 타보신 적이 있나요? 네, 비행기 탄 적 있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 식사를 해본 적은 있었어요? 네, 기내식도 먹은 적 있습니다. 기내식을 먹어보니까 한번 그 느낌을 좀 묻고 싶어요. 한 끼 식사로 충분하던가요? 솔직히 저는 네. 남자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끼 식사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늘도 그래서 이번에도 한 끼 식사를 부탁하셨는데요. 자, 우리 이제 박지영 학생이 지금 여기 이 화면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같이 지금 봤는데요. 남았다라고 한 게 조금 네네. 잔반의 느낌? 남았다. 네. 네네네. 자, 선배님에게 물었어요. 그렇죠? 네. 선배님, 자, 식사 남은 거 있나요?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정확히 보았죠? 네네. 자, 남은 거라는 거에 자, 의미를 사실 두면 둘 수 있고 안 두면 또 안 둘 수 있는데 남은 거 먹는 사람은 없지요. 네. 자, 그래서 말투를 조금 저는 이제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이제 다음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건데, 자, 남은 거라는 말이 조금 거슬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변화된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말이 그럼 바뀌었는지, 그리고 변화된 장면에서도 무엇을 또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식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손님. 아 근데 저 예. 배가 고파서 그런데 네. 혹시 기내식 남은 거 있으면 먹을 수 있을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선배님 혹시 오늘 기내식 여유분 있나요? 저희 오늘 기내식 여유분 없습니다. 다른 카트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손님 죄송하지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여유분은 없습니다. 대신 제가 따로 확인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아, 네.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오. 손님 다행히 여유분이 있어서 네. 준비해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잘 혹시 먹겠습니다. 음료수 한 잔 준비해드릴까요? 아, 네. 물 한 잔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바뀐 장면에서 이제 다시 한번 역할을 바꿔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장면은 변화된 장면을 만족하시나요? 우리 박지영 학생은요? 네, 좀 더 네. 훨씬 더 네. 느낌이 좋은 단어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여유분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끼리의 그 서비스가 더 어렵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 인종이 좀 다르면 이제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 민감한 그 말투, 그다음에 언어 때문에 사실은 컴플레인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불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갖다 주니까 우리 철승 학생은 좋았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까? 네. 자, 그런데요. 이 바뀌어진 장면을 보면서도 저는 사실은 잘한 장면도 있고요.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저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잘한 거 우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유분이 있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았다라는 말보다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다행히 여유분이 있어서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면은 되게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 드신 그거를 치운 다음에 바로 식사를 드린 다음에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식사와 함께 자, 같이 드실 음료수 필요하십니까? 음료수 한 잔 같이 드시겠습니까? 라고 한 걸 굉장히 잘한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식사를 늦게 한 것도 승객으로서는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 더 시켰기 때문에 승객으로서는 승무원 한 번 더 이렇게 일을 시키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차분하게 다시 한번 음료수를 권하면서 음료수 다시 드실 것을 권하면서 식사와 함께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이제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두 가지 정도를 조금 더 이거는 이제 더 첨가를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인데요. 자, 바로 식사를 가지고 오시면서 자, 식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사를 바로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리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맛있게 드셨습니까? 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 드셨습니까? 치워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하시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맛있게 드셨습니까? 식사를 하신 분한테는 우선 한 번 더 여쭤보는 게 좋죠. 사실 식사가 맛이 없더라도 맛이 없다라고 마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런데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필요한 음료수 더 드릴까요? 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더 좋은 말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자, 바로 말씀하셨어요. 식사 하나를 좀 더 먹고 싶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박전 학생 어떤 말을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그때 이후로 기억이 안 나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자, 호응할 수 있죠. 아, 그러십니까? 아, 많이 시장하셨습니까? 아, 한 끼를 더 드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약간 시장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상태, 지금의 상태를 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딱 듣고 나자마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지는 당신은 지금 참견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기다려만 달라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말보다는 많이 시장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그럼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물론 초이스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 여유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초이스까지는 안 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드셨던 식사를 다시 드시겠습니까? 이렇게도 여쭤볼 수는 있죠.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여유가 있으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기다리라는 말보다 긍정적인 말, 내가 할 수 있는 언어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네, 그게 훨씬 더 네네. 승객분들이 듣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언어를 근데 자주 사용하지는 않으셨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객으로서의 하는 말이랑 제가 이제 서비스를 드려야 되는 서비스인으로서의 말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승무원이 되겠다라고 하시면 자, 어떤 말을 내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친구들에게나 어르신들께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요즘에 보는 성향은 존칭어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졌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누구께, 누구님께, 깨 이렇게 했는데 연예인들이 할 때 누구 씨도 붙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실 이거 굉장히 말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또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치워드리겠습니다. 뭐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라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투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상대가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보면서 서비스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방향성인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네. 네. 자, 오늘부터 긍정적인 말,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라는 말은 오늘부터는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서비스는 사실 어렵고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 여러분의 말투부터 확인해 보시고요. 안 된다는 말, 또 금하는 말, 그리고 기다려달라는 말보다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오래된 경력 승무원의 경우는 사실 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입 승무원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막 이제 비행을 시작하면 실수하는 게 자, 이게 대표적인 실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금방 보셨던 것처럼 자, 뭐 여유분이 있습니다라는 말보다는 남은 것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의 실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승무원들이 확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서비스하는 그 카트에서 없을 뿐이지 다른 서비스하는 카트에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승객들이 화가 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는데 자, 본인은 못 먹었는데 또 옆에서 다른 승객이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자,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승객에게 드리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조급할 뿐이지 승객은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카트에서 없다라고 해서 없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확인 후에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른 승무원께도 그래서 전달해 드리고요. 자, 어떤 밀, 어떤 기내식이 지금 없으니 선배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 앞으로 제가 못 나갈 경우에도 선배님 다시 한번 이런 지금 식사를 원하시는데 한번 뭐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본인도 확인해 보시고 자, 승객 앞에서도 선배님께도 부탁을 하면서 서로 크로스 체크라고 하죠. 상호 체크를 하면서 확인하면서 드릴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신입 승무원이 되면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지 못했을 때 이게 컴플레인으로 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충분히 승객은 기다려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몸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시는 승객은 없을 것입니다. 자,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요. 찬찬히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 찾은 다음에 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없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다른 식사나 아니면 다른 드릴 수 있는 것을 제안하면서 승객이 조금 더 다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자, 다시 한번 제안해 보신다면 충분히 승객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식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손님. 아 근데 저 예. 배가 고파서 그런데 네. 혹시 기내식 남은 거 있으면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선배님 혹시 오늘 기내식 여유분 있나요? 저희 오늘 기내식 여유분 없습니다. 다른 카트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손님 죄송하지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여유분은 없습니다. 대신 제가 따로 확인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아, 네.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오. 손님 다행히 여유분이 있어서 네. 준비해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잘 혹시 먹겠습니다. 음료수 한 잔 준비해드릴까요? 아, 네. 물 한 잔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가만히 보지만 마시고요. 비행기에서 일어날 일을 생각하시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지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연습을 한다면 승무원 면접에서 롤플레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루하루 훈련된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실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한번 훈련해 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